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인남 장로님 포도원입니다. 레드 클로바를 밑에 이제 재배를 하시고 계시고, 이게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백장로님 그때가 15년 전쯤 됐죠? 오래됐어요. 요새도 레드 클로바 재배하세요? 레드 클로바? 네, 외국도 하세요? 네, 지금도 하고. 아,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8m 이격거리를 뛰었을 때 버파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렇게 다양한 꽃양귀비부터 해서 뭐 밀실도 떨어져 있고 뭐 하여튼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이격거리 내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면은 이게 무슨 기능을 할까? 의문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하나하나를 공격하는 해충이 존재하고, 또 그 해충을 공격하는 천적이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포도 재배하는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풀씨를 뿌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5개를 심는 게 좋으냐, 10가지 심는 게 좋으냐 해봤더니 30개를 심으나 20개를 심으나 다 비슷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0가지 심으라는 권장 사항이 이제 각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격거리의 종다양성, 이것에서 이 과수원에서 잡초 재배를 권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면 이쪽에 이쪽이 밀밭 같아요. 밀밭. 이 사이에 이제 쭉 이격거리 떼어놨죠. 여기도 이제 저쪽 이쪽 사이에 이 공간이 이게 이격거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풀들이 자라고 있죠. 이것을 그대로 포도과수원에 심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충이 없다. 왜? 천적이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망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본 놈들이 이제 까다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터가 있어도 안 되고, 벌레 먹으면 안 되고, 농약을撒도 안 되고. 그럼 방법은 뭐예요? 천적밖에 없어요. 주식회사 우리 천적, 세질, 이런 데서 천적을 사다가 비싸서 못 사니까 지자체에서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본인 부담은 조금 많게 하고. 그러면 그걸 사다가 이제 하우스 안에다가 다 걸어둡니다. 천적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벌레를 다 잡으라고. 그러면 다 이놈들이 잡아서 먹고 없애고 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비싼 천적을 사다 넣는 게 아니라 천적 전에 풀을 심으면 풀을 먹게 해서 해충들이 생기고, 해충을 먹게 해서 천적이 생긴다 이게. 아주 이 가장 간단한 모기생 대개의 원리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거리에 대해서 자라던 이것을 우리가 포도원 밑에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를 이렇게 재배하지 않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이 사이에 포도 이 가지가 옆으로만 나오고 이쪽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외국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 형태가 수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는 풀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가을이 돼서 이렇습니다. 여기는 풀을 뱄죠. 하나는 풀이 자라고 있고 여기는 뱄어요. 교호라는 거예요. 교호. 하나는 베고 놔두고 하나는 베고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치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할 때 한쪽으로 깎으면 이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다 풀들이 눕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여기 이제 독일의 유명한 포도원인데 중간에 과수도 하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원이라서 포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도 저렇게 이제 길러둬요. 종다양성을 위해서 놔둔다.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이 사이에 그러니까 트랙터가 소형이에요. 포도원에 쓰는 건 저희들이 하면서 다 이걸 토양 혼입 토양에다 예치해서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잡초 이야기를 했는데요. 잡초 20종을 심는 거, 첫째는 해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충 문제를,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20가지 잡초를 심는데 둑과를 반드시 집어넣어요. 둑과. 아까 레드클로바 우리 백이남 장로님이 심으신다고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호밀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풀들 20종이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걸 먹기 위해서 해충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해충을 먹기 위해서 천적이 오고 천적은 바로 우리 포도를 지켜주는 천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심어야 되고 둑과를 심는 이유는 뭐냐? 둑과는 공중에 있는 질소를 76%가 질소예요. 공기 중에. 사람은 호흡을 해봐야 13%밖에 이용을 못해. 산소는 13%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그렇게 많이 널려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땅속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냐? 둑과를 심어야 됩니다. 둑과가 보통 1헥타 3,100에 150kg 내지 450kg의 질소를 땅속에 집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담보동을 했을 때 15kg 내지 45kg의 질소예요. 우리가 배추 재배를 할 때도 배추 재배를 할 때 24kg를 줍니다. 질소를. 추천시비량이. 옥수수도 그래도 아주 흡비력이 높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공중에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게 둑과 작물이다. 그래서 둑과 작물을 심어가지고 이거를 토양 혼입을 한다든지 예치해서 이 땅 속에 이제 썩게 이렇게 만드는 그 방법이야말로 제일 좋다. 우리가 이제 둑과 작물을 뭐라 하면 생물질소 비료 공장이라 그래요. 생물질소 비료 공장이다. 화학 비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식물들이 영양분이 있어야 텐데 그럼 영양분은 뭐 먹고 사나 이놈들은? 질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데 이 둑과 목초를 만들어준 거예요. 둑과 아카시아도 둑과예요. 둑과가 자라면 거기에 질소가 그렇게 풍부해요. 공중질소를 다 고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퇴비라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을 잘라서 만든 걸 퇴비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기 유기농을 많이 하신 분들 혹시 그거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퇴비를 많이 쓰잖아요. 농협 퇴비, 뭐 일반 회사에서만 퇴비를 많이 쓰면 5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렁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첫째. 둘째, 유기물 함량이 줄어들어요. 유기물 함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유기농업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렁이가 많아야 된다. 유기물이 거의 많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이건 퇴비를 쓰면 쓸수록 왜 유기물 함량이 옛날 토양 검사, 토양 진단에서 나온 거하고 요새 분석에서 나온 거 보면 유기물 함량이 줄어들었냐, 이거 왜? 왜 지렁이는 보이지 않나? 그때는 한삽 푸기만 해도 지렁이가 몸이 잘라지고 이런 일이 몇 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삽으로 파도 지렁이가 잘 안 보인다 이게요. 그거 왜 그럴까? 그거는 질소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유기물 줘야 돼요. 토양에는 살아있는 유기물 줘야 돼요. 리빙 오리게닉 메탈에서 살아있는 유기물을 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냐? 죽은 유기물을 준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밥을 먹죠? 다 씹어. 그럼 여기 이제 디아스타제가 침에서 나와서 분비가 돼서 이걸 다 밥맛도 나죠? 쌀이 왜 이렇게 달아. 이렇게 여러 번, 20번, 30번 씌우면. 그렇게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땅에다 주는 거예요. 땅은 뭐냐? 니들은 질소, 질산염, 인산염, 카리움, 영양분만 먹으라 이거야. 살아있는 유기물, 그래서 예치를 해서 그냥 주게 되면 지렁이들이 땅 속에 살다가요. 싹 올라와요. 올라와서 거기 있는 풀 하나 입에 물고 들어가. 땅 속에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야금야금 먹고 있어. 그러다 비가 오고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나 숨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죠. 비 오는 날 가면 길거리에 도로가에 지렁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렁이가 먹으려면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이 다 분해를 시켜놨어. 질산염, 인산 이걸 세포가 다 파괴된 거야. 그 상태로 주니까 영양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퇴비 주는 목적이 영양분 공급이 있습니까? 물론 영양분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토양의 미생물이 확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용 미생물이 늘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다 다른 유용 미생물이 다 번식을 해가지고 다 소화를 시켜놓고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주면 안 된다. 이게.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것, 잎단 형성이 잘 되는 거. 이건 뭐냐? 살아있는 풀을 줘야 돼요. 살아있는 TV의 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생물이 활동을 하고 미생의 몸에서 찐득찐득한 게 나와요. 분비물이 나와. 사람도 여기도 땀이 나죠? 여기도 땀이 나고 머리에도 땀이 나고 등짝에도 땀이 나잖아요. 사람 살아있는 생물은요. 다 밖으로 분비물을 내보내요. 분비물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미생물 수가 여기 많아져야 땅에. 그래서 이놈들이 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물이 들어와야 생풀이 들어와야 그걸 분해시키면서 이게 밀도가 늘어나서 그 몸 안에서 분비물이 나와야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하게 미리 다 먹어 채워놓고 영양분만 준다 이게. 이건 유기농업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유기농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척도가 뭐냐면 미생물은 눈에 안 보이죠. 현명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지렁이에요. 지렁이 숫자가 어느 토양은 여기다 퇴비를 많이 줘버리고 여기는 살아있는 풀을 배에다가 준다. 그럼 이쪽에는 지렁이가 많아.
이거는 지력이 없어요. 그걸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살아있는 풀을 주지 않으려면은 식물성을 원료로 한 퇴비를 사용하라. 축분을 원료로 한 퇴비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포도는요, 질소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퇴비를 많이 주면 금방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말하자면 저항성을 가졌던 품종도 퇴비를 많이 주고 질소가 많으면 장단을 못 해요. 퇴비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축분 퇴비를 주면 안 돼요. 뭘로 만든 퇴비요? 식물성을 원료로, 풀을 원료로 만든 퇴비를 줘야 된다. 교수님, 그러면 독과작물에서 만들어진 질소는 질산염이 안 들어있나요? 그건 질산염이 아니에요. 질산염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서 서서히 분해가 돼요. 막 폭탄처럼 막 질소를 때려 이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150kg에서 450kg까지 질소 고정이 된다 해도 그거는 금방 분해되는 게 아니라 토양 내에서 4, 5년이 걸려서 천천히 분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보시면 숙성 정도에 따라서 미숙퇴비, 완숙퇴비가 되겠는데, 특히 미숙퇴비는 가스 장애가 발생되죠. 가스 장애. 뿌리가 썩고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식물성을 원료로 한 퇴비를 써야 된다. 유기농 작물 재배 가장 이상적인 퇴비. 식물성 원료 퇴비. 그 다음 국제적인 퇴비라고 쓰는 컴포스트라는 말은 식물성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동물성, 축산 분뇨를 원료로 만든 건 그 사람들이 컴포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이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퇴비는 바로 식물성을 원료로 한 퇴비다. 세종대왕이 농사 잘 짓는다고 함경도에서 평안감사한테 명해가지고 평안도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을 한양성으로 모셔오느라 아주 와서 항상 차려가지고 다과를 내리시고 또 한 잔씩 술 따라주고, 오늘 잘 쉬시고 내일 아침은 집현전으로 출근하십시오. 집현전에 앞에 가니까 집현전 학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여기 자리에 좌정하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그래서 영감님이 평안도에서 제일 농사 잘 짓는 어른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때는 세종이죠, 세종. 오시게 했는데, 농사 지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콩농사는 그거, 나 지은 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그냥 주소 들은 대로 난 농사를 지었다.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농사 잘 짓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3월 달에 뭐 했고, 4월 달에 어떻게 농사 지어. 나 뭐 이렇게 콩 뿌린 다음에 풀 좀 매주고, 풀을 매준 다음에 풀을 매가지고 저쪽 버린 게 아니라 풀에서 호미로 해가지고 콩 옆에다가 밀어놓고, 이렇게 했다, 이게. 등등. 콩농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추 농사를 짓든지, 그렇게 하면, 배추 농사도 잘 돼. 그런 것을 다 적은 거예요. 적어서 제주도 농민이 하는 말, 강원도 농민이 하는 말 다 콩농사 관련해서 다 이거 해가지고 그 하나로 집대성한 것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퇴비 주라는 것을 퇴비 우리 마음대로 준다, 이건 안 돼. 유기농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맞는 양을. 되도록이면 또 그것도 축분 퇴비는 쓰지 말고, 축분 퇴비 쓰면 안 됩니다.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 축분을 원료로 한 퇴비는 질산염, 인산염이 많이 있는 축분 퇴비다.
누구년에 걸쳐서 과다 시용하면 토양의 염류적을 유발할 수 있고, 질소 과다, 질소를 너무 많이 흡수한 포도의 병충해 저항성이 저하되고, CN율이 낮아져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점점 낮아져서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 충분 퇴비를 많이 쓰면요, 유기물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농업에 지금 주목하는 이유가 전 세계가 유기물이라는 건 탄소가 땅속에 들어가서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탄소가. 그래서 유기농업에서 퇴비를 쓰면은 점점 유기물 함량이 늘어난다. 그건 식물성 원료라는 퇴비를 썼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축분 퇴비를 쓰면은 유기물 함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건 뭐냐면 질소가 들어가서 거기 땅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의 탄소를 밖으로 전부 다 CO2, CH4, CO2는 이산화탄소죠. CH4, 메탄가스 이런 가스로 다 날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공중에 올라가면 지구에 뭐예요? 오존층이 얇아진다 그러잖아요. 오존층을 이산화탄소가 얇게 만드는 것보다도 25배나 더 빨리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이 메탄가스예요. 근데 그러니까 점점 유기농업에서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서 탄소를 가둬둬야 되는데 탄소를 줄어들게 만든다. 질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CN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CN율이 낮아지면 그 땅속에 가둬둔 이산화탄소도 밖으로 도망가게 만든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를 적게 쓰자는 건데 유기농업은 오히려 탄소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유기물 함량이 줄어든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퇴비를 쓸 때 반드시 식물성을 원료로 해서 만든 퇴비를 써야 된다. 우리 조상이 써왔던 그걸 써야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한동안까지도 우리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중화고비 3차 경제개발 5개 연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삼성화학, 남해화학이 생기면서 비료가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가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축산이 늘어나니까 이 처리할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축산 분뇨를 경종에서 받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녹비를 재배하면은 예치 키가 요만할 때 이제 배 주는 거예요. 원래 한 80cm 이상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면 잡초에 그러면 이제 그 포도의 막바로 풀에 있는 잡초들이 거기 또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cm, 50cm 사이에 자라면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놔두고 한쪽은 베고, 그러면 한쪽 베는 데서는 해충들이 이야 이거 야단 났다, 주인이 여기 풀을 다 베는구나 하고 내 먹이가 되는 옆에 집으로 가야 돼요. 옆에 집으로. 그럼 그놈을 노리고 있던 천적들도 아이고 내 먹이가 절로 가네, 해충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이나 천적들은 그냥 그 자리에 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양에 혼입된 풀은 토양 미생물이나 지렁이의 먹이로 토양 미역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20종의 초생 재배를 교호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성페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방에 대해서 이거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관행농업의 포도에서는 2분의 1 이상에서 성페로몬을 다 씁니다. 포도나방.
합성 여자 호르몬이죠. 피메일 성 호르몬을 사용하고 유기포도 농가에서는 전부 100% 전부 수컷 포도나무를 냄새를 유인해서 짝짓기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도나방에 포도나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짝짓기 방향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될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을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거든요, 유튜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4개를 해놨어요.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에 유기포도원, 영국의 유기포도원, 미국의 유기포도원. 또 이 사람은 유기농 포도원을 이렇게 처음에 조성했다. 처음부터 조사하는 과정을 쭉 해놓은 유튜버가 있어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석회보르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회보르도액은 많이 쓰시죠? 석회보르도액 다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세요? 석회보르도액 금지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딴 분들은 어떠세요? 안 써요, 다? 아이고, 다행이지. 석회보르도를 이제 쓰지 않는 것이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 이거 쓴 것은 프랑스에서 녹균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여러 나라에서 따라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55식이라든지 66식 이런 걸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유기포도 농장에서는 석회보르도액의 누년 사용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 표토 중에 굴이 지적으로 토양 비옥도가 저하되고, 그러니까 토양이 중금속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금속이 많아지니까 토양 미생물, 지렁이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수원내에 초생 재배를 할 때 특화식물의 질소 고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가 오면 표토에 있던 그 구리가 하천이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석회보르도액의 사용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저항성 품종을 삽목을 해서 순접해서 품종 갱신하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2015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한을 줬어요. 석회보르도액 쓰지 마세요. 석회보르도액 없어도 곰팡이병에 견딜 수 있는 이런 품종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품종 갱신을 하세요. 해가지고 3년이 지나서는 석회보르도액을 썼으면 인정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우린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여섯 번째, 병의 제어를 위한 퇴비차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차는 게 뭐냐? 퇴비에 약간의 물을 넣은 다음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36시간가량을 추출해내면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의 유기농 작물 보호 제제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 여자분이 찾아냈어요. 이거는
엽계, 이파리가 있는 세상, 그게 이 TV가 두 종류라고 했죠. 하나는 미생물이 그 단백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세포 내에 다 해집어 놓은 거예요. 분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분해될 때 그 몸 안에, 세포 안에 여러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 군집을 작물체가 병원성 미생물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퇴비차를 뒤에 만드는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거를 제조한 다음에 스프레이를 쫙 하게 되면 이파리 표면에 박테리아가 쫙 존재하게 되죠. 근데 이제 햇빛이 나고 그러면 수분은 다 증발되고 끈적끈적한 박테리아가 아래, 뒤에 할 것 없이 전부 박테리아가 이제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 미생물이 그 분비하는 물질이 병유발, 유해 미생물을 억제시킵니다.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세균병 일으키는 그런 병균이 와도 그것이 더 이상 거기서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직접 이 퇴비차를 만들 때 증식했던 미생물들이 다 잡아먹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에는 이 식물의 생육과 건강을 도와주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포식성 원생동물 또는 유용 선충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박테리아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이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잡아먹는 미생물이 토양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량으로 증식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퇴비차의 시형 효과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비료 성분의 시형 효과. 아까 퇴비를 가지고 배양을 했기 때문에 퇴비에 있는 영양물, 질산염, 인산염의 성분이 이제 존재하니까 그것이 비료 효과가 나타나죠. 두 번째는 박테리아 병의 제어 효과. 그러니까 아까 퇴비차가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박테리아 병을, 세균병을 억제하는 효과. 이 완숙 퇴비를 썼을 때, 원료로 만들었을 때. 두 번째는 곰팡이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곰팡이 퇴비를 원료로 해서 퇴비차를 만들었을 때. 퇴비차를 쓰면은 유용 미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해 미생물을 잡아먹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항생 물질을 분비해서 그놈들이 못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양분을 놓고 유해 미생물과 유용 미생물이 경쟁을 해요. 근데 유용 미생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해 미생물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다음 서식감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유해 미생물을 아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을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열해 놨어요.
잿빛 곰팡이병. 이건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갈색무늬병, 세균과 곰팡이가 일으켜요. 위조병, 세균, 노균병, 세균.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이제 쭉 나오죠.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 있고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이 있습니다. 퇴비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마, 그리스, 이집트에서도 이 퇴비차를 좀 만들었는데 그건 퇴비차가 아니고 퇴비 침출액입니다. 퇴비를 이렇게 담궈뒀어요, 물에다가. 그럼 누런 황갈색의 이런 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말하자면 액비처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용하는 퇴비차는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의 포도 농가, 원예 농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퇴비차는 퇴비 침출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완숙 퇴비에 무수하게 번식된 유해 미생물들을 다시 폭발적으로 배양시켜 사용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퇴비차는 잘 부숙된 곰팡이 퇴비를 물에 넣고 산소를 주입시키면서 일정 시간, 24시간 이상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박테리아, 선충, 곰팡이들을 다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작물 병해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격퇴해서 건강한 생육을 보장하고 작물 생육에 유용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곰팡이병 제어를 위한 컴포스트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을 대상으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포도, 잿빛 곰팡이병, 새눈무늬병, 갈색무늬병, 녹음병, 단전병, 흰가루병, 혹병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고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퇴비를 만든 다음에 완숙된 퇴비, 그러니까 퇴비를 만들 때도 되도록이면 식물성을 원료로 해서 퇴비를 만드십시오. 농협 퇴비 사다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만들 때. 식물성을 원료로 퇴비를 만든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 한 서너 달이 지나면 리그닌 헤미셀룰로즈가 분해되는 과정에 있을 때 퇴비 내부에서 하얀 곰팡이가 나타나요. 신처럼. 그게 나타나면 이제 곰팡이 퇴비차를 만들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퇴비를 모재료를 해서 곰팡이 병을 제어하는 퇴비차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깜빡이죠. 보통 이제 퇴비차를 만들 땐 퇴비를 한 20리터 물에다가 큰 물통이 있죠, 20리터. 그러다가 한 50g 정도, 50g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흑설탕이죠. 흑설탕을 한 큰 수저로 한 10수저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생과일, 뭐 사과나 감귤이나 배도 좋고 감귤을 한 3개 정도 으깨가지고 또 집어넣습니다.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그림 지금 빠졌는데요.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어항집에 가면 공기 기포 발생기 있죠. 기포 발생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기포를 발생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곰팡이도 그렇고 이 박테리아도 산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산소를 공급을 꾸준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24시간이나 36시간. 24시간은 지나야 되고
36시간은 지나면 안 됩니다. 36시간이 지나면 유효 미생물이 점점 줄어들고 유해 미생물이 늘어나요. 그래서 24시간에서 36시간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망에다 이렇게 해서 보통 모기장 같은 망 있죠? 해서 이걸 내립니다. 그 왜냐면 그 퇴비에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걸 내려요.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런닝 같은 거, 가나다란 이걸 놓고 다시 내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프레이를 할 때 아주 조그만 거라도 남아있으면 스프레이 줄이 막혀요. 구멍이 막혀.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2번에 걸쳐서 여과를 시킵니다. 여과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10배로 희석을 시켜요. 물에 10배로 희석을 시켜서 그걸 쓰는 겁니다. 보통 4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줄어들어요. 팍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미생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퇴비차라고 이 영양분의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퇴비차를 쓰는 목적은 세균병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또 곰팡이 차를 만드는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과시키자마자 즉시 쓰는 거예요. 10배로 물을 희석해서 스프레이를 쫙 뿌리는 거예요. 4시간이 지났다. 오늘 8시에 했는데 12시가 지났다. 그거 그냥 버리세요. 그거 안 된다. 얘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보시면 되고, 그거는 퇴비차 해서 컴퓨터에 치시면 다 나와요. 퇴비차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걸 가지고 말씀 병충해에 있어서는 쓰십니다. 첫째, 밑에 녹비작물 심는다. 20가지 이상을. 20가지 녹비작물도 둑과 화원과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과를 혼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둑과 화원과가 되게 30%가 돼야 돼요. 둑과 화원과가.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시기가 봄꽃, 여름꽃, 가을꽃이 있어요. 보통 4, 5월 달에 피는 꽃이 있고요. 7, 8월에 피는 꽃이 있고 9, 10월에 피는 꽃이 있어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꽃은 필 때 바로 직전에 이파리 제일 커. 그럼 그 꽃을 꿀을 따기 위해서 벌나비는 오지만 그 전에 그 푸른 잎사귀를 공격하고 먹으려고 오는 해충들이 많아. 그래서 계속해서 해충들이 있어야 된다, 거기. 그리고 그 해충들이 있어야 무엇이 또 있는 거예요? 천적들이 그걸 먹으려고 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내내 내 밭에 해충이 또 천적이 있으려면 꽃 피는 시기를 달려야 된다 하는 그 2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둑과가 몇 프로 심으라 했어요? 30%. 화원과가 30%. 그걸 심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퇴비차 말씀을 드렸는데 퇴비차는 2가지다. 하나는 박테리아, 세균병을 치료하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곰팡이병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료, 퇴비를 뭘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처음 퇴비를 만들었을 때, 분해됐을 때는 온도가 60, 70도 되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곰팡이들이, 세균이,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균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고, 거기다 가만 놔두면 한 넉 달 정도 지나면 이제 하얀 곰팡이가 쓸게 되죠. 이렇게 들셔보면 계속해서 곰팡이 하얀 거. 그게 곰팡이 차를 만드는 원료다.
뭐를 영양분을 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거기다 이제 그 수조에 넣는 그 기포를 발생시킬 장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 2번에 걸쳐서 여과를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즉시부터 4시간 안에 써라. 그 시간이 지나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핵심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맺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유기포도에서도 저항성 품종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질소가 낮은 식물성 원료 퇴비를 사용하고 살아있는 유기물을 시용해서 근권 미생물 활력을 표현해야 된다. 그게 나무 풀이 한 50cm 이상 크면 잘라서 예치를 해서 그 풀을 지렁이에 먹도록 그게 토양에 들어가도록 해주라. 그 다음 20개 식물을 과원에 초생 재배해서 질소를 공급하고 근권을 건강하게 하고 병충해 제어하고 천적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 성페르몬을 뭐 다 쓰시죠, 이거는? 페르몬 다 쓰시죠. 그 다음 토양 중금속 오염을 야기하는 석회보르덱 사용을 금지하고 병의 제어를 위한 퇴비차, 박테리아 배양 퇴비차, 곰팡이 배양 퇴비차를 자기 조제해서, 자가 제조해서 사용해야 된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퇴비차를 판대요. 어우, 퇴비차를 판다 파시냐고 그러더니, 자기가 큰 시설을 갖춰놓고 퇴비차 이렇게 말들이 통으로 다가 10리터, 20리터 해서 공급을 한다. 자기 그 공장에 가면 막 쌓여있다, 이게. 내 속으로. 아이고, 저 맹물을 지금 다 팔고 있구나.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말. 가만히 있었지. 그렇게 쓰시면 만든 지 즉시 써야 돼. 걔네들이 살아있을 때.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